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장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깜짝 인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지만요. 그래도 우리 시장 오랜만에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또한 내일 시장 오늘 밤에는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의 상한가 특급 배송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성공적인 매매 전략 제시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특히 짧은 대응에 강하신 분입니다. 요즘처럼 방향성이 없고 매일매일 이슈에 따라서 종목이 가는 장세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 또 특급으로 비법 알려주실 테니까요.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내셨는지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G2파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2파워는 원전 관련주로 대두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10월 달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공략해주신 이후에 무려 5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6% 넘는 상승 마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태광도 함께 보시죠. 태광은 11월 달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이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23% 넘는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오리엔탈 전공 함께 보실까요? 오리엔탈 전공은요, 일단 저저번 주에 가장 최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리엔탈 전공은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이고요.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보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또 여전히 목표가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 옆으로 QR코드 크게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져다가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갈 종목들까지 저희 매수가 또 손절가, 매도가 모두 다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또 프로그램 같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로 박성재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 박성재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수 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밀려났고요. 또 최근에 안 좋았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계속 좀 애매한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밀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올라갈 법한 재료가 사실 어제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이어서 사장단에 대한 인사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실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라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정보효율부 공동수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칩스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거론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림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현대차가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뭐 시장 호재적인 뉴스가 있지만 그것도 조금 잘 받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연말까지 어떻게 조금 시장을 봐야 되는지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강보합권 마감을 했어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바이오 대형주들을 제외하면은 만약 바이오 대형주들이 만약에 조정을 보였다면 오늘 시장이 좀 제법 크게 빠졌다라고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반등을 한 데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조금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들어갈 예정이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우리 시장이 11월 첫째 주, 둘째 주 힘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바닥을 짚고 산타랠리로 갈 수 있냐 없냐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 누군가 그럼 산타랠리가 오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확실하게 꺾이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 또 기준금리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기 지표가 꺾여져야만 합니다. 그죠? 그 내용을 지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이번에 감옥에 나온 PCE 지표입니다. 연준에서 사실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물가 지표예요. 예측치가 2.3%였는데 실제 데이터도 2.3%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장기 국채 금리를 봐도 그렇고 시장으로 봐도 그렇고 이미 예측치는 다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쭉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가 떨어지다가 좀 꺾이나 싶더니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3%가 나온 거는 이미 반영이 된 거고 앞으로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의미 있는 통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미국 대선 이전에 미국 재무부에서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한 경우, 재정 지출을 상당히 많이 풀어낸 경우에는 대선 시즌, 대선이 있던 분기가 끝나는 지점부터 인플레이션이 항상 예외 없이 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큰, 표준 편차가 적은 의미가 큰 통계 수치거든요. 이번에도 재정 지출을 많이 과다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이후에 대선 이후인 뭐 연말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 지표도 연말이 되면은 미국은 항상 잘 나옵니다. 뭐 사이버데이라든지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행사들 연말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물가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경계를 하는 겁니다. 물가가 다시 한번 연말쯤부터 내년으로 넘어갈 때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저를 저는 생각을 깔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GDP인데 이게 이제 예비치로 나왔을 때는 예측치보다 꺾여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비치가 2.8%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수정치가 2.8%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방향성 자체는 조금 성장률이 꺾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의 시장 성장 확대에 따라서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월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더 해야 할 명분이 살짝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에 FOMC에서 나온 의사록을 들어보면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내년이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내년에 조금 금리 인하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 연준에서 고용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에도 예측치보다 적게 나왔어요.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업률은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측치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에서 자연 실업률 목표가 4.5%를 명시를 했거든요. 4.5%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수치까지 가지 않았고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제 지난달에 발표됐었던 수치가 사실 이제 그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 압력,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동향 보고서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 국채 금리가 다시 돌아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이 다시 재차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지금 4.2%대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4.5%로 향해 갈 거냐 아니면 4%로 떨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4.5%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앞에 내용을 조합해서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은 당연히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요.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방향성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와 격차가 다시 벌어진 거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격차가 다시 벌어진 거거든요. 이제 물론 미국이 이제 또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점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더 유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종합적으로 내용을 봤었을 때 그러면은 이 연말까지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미국 국채 금리 상승발 한국 증시 약세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우리가 뭐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매번 같은 포인트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을 좀 잘 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온 종목들을 잘 보자. 제가 성과를 공략주를 계속 공개 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공략주 2개가 오늘도 2차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어디서?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 있는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 종목에서 오늘 2차 목표가 2종목이 또 달성이 됐어요. 잠시 후에 AS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공략주 트럼프 뉴 트레이드 관련 종목 내에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을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9월, 10월, 11월 시장 다 안 좋았습니다. 다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제가 공략주로 분명한 성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히 나 홀로 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법을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강의 드리고 있잖아요. 방송 나올 때마다. 자, 잠시 후에 강의까지 좀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모두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연말까지의 전망도 좀 함께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해줘야지 우리 시장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장 미국의 여러 지표나 또 트럼프 당선인 뉴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이런 거 모두 다 챙겨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같이 챙겨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챙겨주시는 지표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뉴스까지 모두 다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답장 드리고 있고요.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성재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주 AS 만나보시죠.
예, 오늘도 스마트머니 기법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해서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장 상황일수록 그 안에서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해주는 기법을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좋은 기법의 조건을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 기법이 좋은 기법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어야 돼요. 자, 단순히 수익성이 좋은 기법. 이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기법은.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은 게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종목을 거래를 했는데 7종목을 이겼어요. 근데 플러스 3%로 이기다가 3종목을 졌는데 마이너스 15%로 진다면 그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진짜 수익성이 좋은 기법은 뭐냐면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겼을 때 수익폭이 더 큰 기법이 정말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고요. 이 스마트머니 기법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데 심지어 승률도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중에 어떤 흐름들을 보고 대응을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기법을 이용할 때 아무리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지만 내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로직이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것은 절대로 좋은 기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주식을 심지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따라오시기 쉽게 제가 잘 만들어 놓은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법 설명에 앞서서 우리들이 지금 공략주로 제가 소개를 드렸었던 공략주 리뷰 AS 타임을 먼저 하고 갈 예정인데요. 자, 최근에 드린 것도 있고 9월, 10월에 드린 종목들도 있습니다.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간단한 기법을 통해서도 이 고점 기준이 아니고요. 목표가 달성 기준이에요. 달성 기준입니다. 달성 기준으로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9월, 10월, 11월 모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포인트들 잘 들으시고 이 기법을 잘 배워가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수익을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2번밖에 안 나오는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종목씩 공략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4종목씩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다 못 가져왔어요. 예, 지금 목표가를 11월에 드렸었던 이 공략주들은 거의 다 달성을 해놓은 상황이죠. 자, 먼저 8일에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었던 태광입니다. 자, 마찬가지 제가 계속 이야기 내내 드렸던 게 있습니다. 11월 5일 그 미국 대선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 내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해당되는 종목이었는데 1차 목표가도 빠르게 달성을 해줬는데 2차 목표가 17,500원까지 빠르게 이번에 달성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이 기법이 정말 간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모멘텀이 시작되는 시점을 잘 잡아주는 신호예요. 이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에요. 신호 보고 매수만 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추세가 쭉 하락을 하고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방향성이 돌아져 올라간다. 제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11월 6일에 포착되고 11월 8일에 방송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시세가 단기간 안에 세게 잘 나와준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된 종목들은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 40에서 50%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많게는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매수 전이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음 목표가, 3차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기자재 쪽은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저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1월 20일 이전까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 종목, 마찬가지죠. 기자재 종목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11월 15일 비교적 짧은 기간입니다. 제가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 달성하고 2차 목표가도 빠르게 가줄 것 같습니다 하고 5,600원을 제시를 드렸는데 시원하게 또 돌파를 최근에 해주었습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어때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는 추세가 없거든요. 거래량도 없어요. 근데 귀신같이 이 신호가 발생을 하면은 거래량이 늘고 추세가 돌아져 올라갑니다. 자, 저점을 굉장히 잘 잡아준다라는 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신호를 통해서 매매를 하면은 정말로 빠르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 내에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이죠. 이게 공식을 제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를 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마찬가지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전이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3차 목표가 6,500원 제시 드릴 테니까 참고를 잘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신호 보고 매수하고 추세 돌아 올라가는 거 보고 자,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매번 보여드려 봤자 사실 직접적으로 이 기법을 배우고 이 신호를 받아가시지 않으면은 체감이 안 가거든요. 이 신호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잠시 뒤에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저 스마트머니 신호가 도대체 뭐냐? 자, 스마트머니가 이제 번역하면 뭐죠? 똑똑한 돈이죠. 똑똑한 돈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자금을 우리는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먼저 알 수 있는 주체들이 있죠.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라고 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 똑똑한 돈을 잡아내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연간에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이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신호예요. 그리고 그 성과는 제가 보여드리는 그대로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보이는 그대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모든 매집 물량을, 매집 거래량을, 이 매집의 초기를 스마트머니 신호가 다 잡아내는 거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 신호가 뜨고 추세가 돌아 올라가다가 뉴스가 나중에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는 거 제가 수없이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법의 컨셉은 정확히 뭐냐? 재료와 뉴스보다 빠른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잘 잡아낸다라는 판단에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미 나와 있는 정보, 뉴스가 안 붙으면 사실 거래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재료들을 이미 나와 있는 정보들을 리서치를 해서 모멘텀이 진행되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의 이 길이, 이 파워를 예측을 못하는 경우 손실 매도가 발생을 할 수 있죠. 혹은 모멘텀이 잘 가는 건 맞는데 갑자기 매크로단에서, 정책단에서 변수가 발생을 해서 모멘텀이 소실이 된다. 이때도 손절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시세의 초입 구간을 잘 잡아낸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셨기 때문에 모멘텀이 중간에 소실된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간단한 로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없다가 이 신호가 뜬 순간부터 올라간다라는 거. 자, 다시 보여드리면 쭉 내려오다가 신호가 뜨면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 신호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신호 등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주신 분들한테 무료로 다 제공드립니다.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해놨거든요. 시청자님들은 그냥 신청하셔서 받아가셔서 PDF 파일을 보고 등록하시는 게 끝입니다. 등록하시고 한번 직접 보이는 대로만 믿고 검증을
해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스마트머니 기법을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 또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급등한 종목들만 좀 골라서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은 또 저희가 방송 끝에 공개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전문가님께서 이미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던 태광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3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QR코드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료 문자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스마트머니 기법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똑똑한 돈을 찾아가는 방법,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머니 기법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상세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잘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의 포인트예요. 기법의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이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신청을 하셔서 다 받아가시면 차트에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이게 포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포착된 날을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해요.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시작점에 포착이 된 거 보셨잖아요. 그만큼 시작점으로 포착됐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 거래량이 늘어났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뜨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냐? 신호 포착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일. 자,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집을 하기 때문에 시작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면 좋냐? 우선 기준봉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포착이 되면 일단 조정을 기다리다가요. 이 포착된 당일 캔들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위에서 놀다 올라가거나 앞선 사례처럼 바로 위로 쭉쭉 추세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아요. 자, 더 권장드릴 수 있는 방법은 종가에 잡는 겁니다. 언제? 신호 포착일 종가에 잡으면 사실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장중 내내 볼 수가 없다,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것들을 퇴근 후에 다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 윗꼬리 캔들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번째 방법, 이것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다 이야기 드린 건데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정말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만 보세요. 거래량이 늘어난다. 아, 그럼 추가 매집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겠지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100%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손절 추세선도 그 PDF 파일 내용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대응을 했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아주 간단한 기법, 스마트머니 기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손익비가 좋은 거래들을 못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한 열이면 7분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누가 좋다고 해서 혹은 내가 분석을 했는데 좋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빠질 때마다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키워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조정이 길게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엄청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오면 빨간불에 불만 들어오거나 본전만 와도 바로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손실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기는
손익비가 굉장히 안 좋은 거래 형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거래하시면은 계좌 마이너스를 피해갈 수 없어요. 기법을 이용하실 때 손절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챙길 수 있어야지만 계좌를 장기 우상향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자, 한번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더 이어가기 전에 자, 잘 배우셨죠? 잘 배우셨으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 리뷰 종목이죠. 태광. 제가 공략주로 이때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요날 소개를 드렸었죠. 자, 보세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신호가 터지고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럼 요럴 때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오리엔탈 종목도 추세가 쭉 하락하고 거래량이 없었는데 신호가 나오고 거래량들이 늘어나니까 요럴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방법 잘 알려드렸으니까 신청하셔서 받아가셔서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더 이어갈 건데요. 제가 오늘 예시 종목을 텐베거, 23년도의 텐베거, 작년이죠. 작년의 텐베거. 텐베거는 10배 수익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텐베거 종목, 이 두 종목을 예시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 스마트머니 신호에 포착된다고 다 이 10배 수익, 텐베거 100% 수익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신호에 포착되는 종목 중에 꼭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대박주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참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태성입니다. 태성. 자, 이게 대형 뉴스가 떴어요. 어떤 뉴스냐면 올해 5월 29일에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를 한다는 뉴스가 떴는데 중국의 C사로부터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사, 어디예요? CATL이죠. CATL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 어디죠? 파나소닉이겠죠.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뉴스가 5월 29일에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스마트 머니 기법은 뭐예요? 컨셉이 뉴스 전에, 재료 전에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잘 주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이 복합 동박 설비 계획을 잡고 공시가 나오고 우리한테 뉴스로 전달될 때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재료를 언제 알아요?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내부자들은 알 수 있는 재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함부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먼저 이 뉴스가 뜨기 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더 신기하고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뉴스가 언제 떴냐면 이때 떴습니다. 요 날이에요.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 뉴스가 5월 29일에 떴는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4월 29일 정확하게 한 달 전에 포착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뉴스가 뜨기 전에 신호 포착일 이후로 거래량이 막 늘어났어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잖아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있는 이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 지금까지 보유했을 때 1000%가 넘는 텐베거 시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7월에 이탈을 했을 때, 이 노란선 추세선, 손절 추세선입니다. 여기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200% 넘는 수익이에요. 200%. 자, 근데 이때 뉴스가 안 뜨고 바로 꼬꾸라져서 노란 추세선을 깨면은 마이너스 3% 안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대박주도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한 게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그냥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검증만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예시 종목은요. 신성 델타테크. 23년도에 10배 이상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가 그 상온초전도체, 그 LK99 연구 논문을 올린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대장주로 등극을 했어요.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주죠. 왜 대장주냐?
이 신성 델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벤처 회사가 있습니다. 벤처 기업 투자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분을 52%를 동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원 초전도체 대장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죠. 이 연구소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전에 내부자 관계자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은 미리 알 수 있었다. 이것도 내부자 정보 성격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지분 공시 내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추론을 한번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제냐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2번 포착이 됐는데 최초 포착일입니다. 작년 7월 14일이고요.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뉴스는 8월 1일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 연계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때 보도가 되는데요. 거래량은 포착일 이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전과 확연히 차이가 있죠. 즉, 이 매집 거래량은 이 내용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황상 추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종가에 매수를 해서 장기간 계속 끌고 갔으면 최대 1,40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노란 추세선 이탈, 선적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300% 시세가 나와요. 이때 꺾여서 선적 추세선 이탈해봤자 마이너스 뭐 5%밖에 되지 않거든요. 손익비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다시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이때 늘어납니다. 이때 매수를 하면 또 2차 시세를 또 한번 챙길 수도 있는 기회를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항상 대박줄을 잡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대형 재료들이 뜨기 전에 신호가 떴다면 이게 굉장히 더 크게 100%, 20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중에서도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리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최초 매수 가격으로부터 2배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 추가적인 매수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료가 센 종목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경우는 정말로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 기법을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법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앵커님 통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머니 기법은요,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기법을 통해서 실제로 1,000배 넘는 수익을 보시기도 하셨는데요. 기법 받아가셔서 그냥 간단하게 차트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시장에 대응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종목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머니 기법 자료집을 받아가시면 전문가님이 골라주시는 종목에 또 차트에 바로 대입을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사실 안 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스마트머니 자료집 받아가셔서 또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보이시죠? 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오늘은 조금 손실을 봤지만 나 내일부터는 좀 수익을 내고 싶다. 짧은 방망이로 단타 위주로 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QR코드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또 다음 주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름 3글자 보내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머니 기법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머니 기법 말고도 또 시장에 대응해볼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바로 스피드머니 기법이라고 제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제 우리가 트렌디한 거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법이 아니고요. 스마트머니 기법을 이용한 단기, 단타 활용 기법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스마트머니 기법을 이용한 기법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스마트머니 신호, 즉 똑똑한 돈이 들어온 것이 무조건 기준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호가 들어오면은 시작일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는 용이에요. 근데 이 주포들이 매집이 2, 3개월 더 하고 갈지 하루 이틀만 하고 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스피드머니 기법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제 막 출발하려는 요 스타트,
급소 지점을 잡아내는 기법입니다.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루닛이라는 종목이죠. 이 노란 추세선은 손절 추세선이에요. 그죠? 근데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 스피드머니 저항선입니다. 저기를 매집 이후에 돌파를 하느냐를 봐야 돼요. 자, 아무 흐름이 없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와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때요? 늘어나죠. 여기까지는 정석. 근데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할 때 여기가 급소 자리가 되는 겁니다. 돌파를 하고 나면은 바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략 이번에 52% 시세가 최근에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공략주로 소개드렸었던 종목이죠. G2 파워입니다. 쭉 하락을 하다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날 돌파를 해요. 아, 그럼 이거는 바로 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공략주로 당시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정말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파기를 기준으로부터 67%까지 올라갔어요. 자, 간단하잖아요. 스마트머니 신호를 받아가고 저항선까지 받아가면 똑똑한 돈이 들어온 녀석들 중에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PDF 파일로 제가 상세하게 작성해 놓은 것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사실 직접 검증만 해보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보여드려봤자 직접 검증 안 하면 체감이 안 갑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머니 기법 또한 스마트머니 기법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나는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드머니 기법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피드머니 기법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죠.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스마트머니 기법 그리고 스피드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 다양한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셔서 스캔만 하시면 되는데요.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저희 기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 답장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은 100원의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일장은 미장에 대한 영향도 없을 거고요. 또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장은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래도 수급을 도는 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쪽 포인트를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오늘 공략주도 거기 안에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입니다. 이거 로봇 테마주들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가 없는 종목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은 삼성과 연관된 종목. 근데 이번에는 LG와 연관된 로봇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통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안착을 하면서 이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테마를 같이 받을 수 있는데 한번 하나씩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전자가 사실 AI와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동사의 2대 주주입니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입니다. 비교적 최근 기사들이죠. LG전자에서 로봇 사업 B2B 플러스 가정용 시너지를 꽤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보도가 된 부분이 있고요. LG전자에서 LG 로보킹, AI 올인원 등 온라인 전용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은 LG전자양 로봇 종목인 로보티즈가 이런 이슈 내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와 로봇 관련된 그 재료가 같이 떴을 때는 이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로보티즈가 MIT와 피지컬 AI에 대한 공동 개발을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MIT랑 직접 손을 잡고요. 그다음에 고도화된 로봇 기술 개발을 나선다라고 하고 이번 개발 협력건이 최대 10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정부 지원과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인간 수준의 조작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와 또 밀접한 연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그리고 로보티즈랑 또 어디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관련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실외 배송을 하는데요. 이 실외 배송이 국내에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요거를 또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예요, 사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안착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세이브 아메리카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이 나쁘지 않은 게요. 지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재정 지출을 더 확대를 해서 재정 적자를 늘릴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용 절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크로 단에서 봤었을 때 나쁘지 않은 재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세이브 아메리카도 세이브 아메리카지만 과도한 규제를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가장 불만이 많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바이든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자율주행 규제일 겁니다. 대부분 코딩으로 이루어진 라이다 같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자율주행 4단계를 허가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본인이 100% 지원을 했고 그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결국에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수장 자리를 또 앉혀놨습니다. 물론 자문위원회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와 관련된 산업에서 규제 완화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왜 로봇주와 같이 좀 연관이 있냐면요. FSD 칩,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 FSD 칩이 만약에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로봇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검증만 된다면 이 FSD 칩을 바로 로봇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로봇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뇌로 로봇 조종이죠. 뉴럴링크에 대해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한 번도 임상시험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캐나다에서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캐나다에서 임상을 승인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로봇 테마주들이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테슬라 사업부와 연관된 쪽을 저는 트럼프 뉴 트레이드 관련으로 제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실제로 이 대선 이후부터 빅테크 기업들, 다른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대비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사업부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고 로보티즈를 그래서 또 잘 봐야 되기도 합니다. 자, 전공법이에요. 쭉 어때요? 거래량이 없다가 신호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추세가 올라가고 있죠. 정말로 정석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9일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시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간단하게 25,000원, 손절가 26,1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로는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꼽아주셨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11월 19일에 이미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또 신호가 한번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목도 전문가님께 케어받으시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정말 좋은 탄력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종목 선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QR코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